자, 우리 일단 오늘 삼각함수 들어갈 차례죠. 그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삼각함수는 조금 우리가 타임을 많이 갖고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잠시만요. 계획상으로는 네, 총 3타임에 걸쳐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로그 할 때보다는 1.5배 정도쯤 더 시간을 많이 들이죠. 뭐 양이 그렇게 많아서 양도 많기는 많죠. 양도 많기는 많은데 그만큼 좀 약간 템포도 낮춰서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많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신 그 선배들 보면은 삼각함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템포 낮춰서 천천히 진행할 거고요. 처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은 그 첫 번째 단원이에요. 뭐 일반각과 호도법, 뭐 그다음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좀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랑 삼각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앞에 삼각함수 부분 방부등식 이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을 복습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우리가 따로 다시 뭐 시간을 내서라든지 아니면 정규 수업 때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개념을 학습하는 단원이라기보다는 물론 개념도 두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삼각함수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때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바퀴 돌릴 때는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좀 떼고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고 어쨌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삼각함수가 다 끝나고 나면 수열로 넘어가서 수열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두 바퀴째 돌 때 그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학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고 오늘 한 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오늘 좀 철저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이 망가지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특강 수업 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혹시 오늘 좀 멍 때리시더라도 집에 가서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일단 그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섹션에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단어,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일반각, 호도법 이런 용어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삼각함수를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말이 안 통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상사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어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각과 호도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계 체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60분법이라는 가계 체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네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계 체계가 60분법이에요. 뭐 한 바퀴는 360도. 그래서 뭐 이거는 90도. 그다음 요거는 180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게 이게 60분법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가계 체계. 그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를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일반각은 이게 아니에요. 일반각 완전 딴 거야. 60분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멀하게 일반적으로 좀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하니까 이게 일반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일반각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계 체계는 60분법이다. 근데 뭐 그걸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가계 체계를 공부합니다.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계 범위를 확장시킬 겁니다. 음의 각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의 각도 이제 정말 큰 각, 뭐 예를 들어 360도를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즉 각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각을 다시 재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고 그 각을 재정의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했었던 어떤 그 체계적인 정리 중 하나가 일반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가계체계는 60분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계체계를 공부할 거다. 얘는 호도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60분법이든 호도법이든 이러한 가계체계를 우리가 가계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각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를 할 거예요. 각을. 뭐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각이라기보다는 각의 크기. 각의 크기를 다시 재정의할 겁니다. 각도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재정의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일반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좀 차이가 구분되시죠? 네, 전혀 완전 그냥 달라요. 뭐 핀트가 좀 다른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여기다 정리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은 60분법.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 그 다음에 호도법. 일단 얘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책이랑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것은요, 이 이름에 지금 호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호라는 개념 어디서 공부하지 않았나? 호가 어디 있었죠? 호. 네, 원에서 그 부채꼴의 그쪽이 곡선 부분, 요걸 이제 우리가 호라고 했었단 말이야. 네, 그 호 맞습니다. 그 호를 가지고 각을 정의를 내릴 거예요. 각의 체계를 새롭게 만들 거야. 부채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이 어느 정도 벌어진 크기의 부채꼴이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곡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도록 적당히 벌린 형태의 부채꼴이 있어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서로 똑같은 길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벌린 거예요.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C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끊었네? 하면서 여기 딱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 딱 이어준 그 부채꼴을 지금 만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요 길이랑 여기가 지금 같은 상태인데 그때 벌어진 이 정도 그거를 우리가 단위각 1이라는 단위각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가계 체계예요. 요 벌어진 정도를 1이라고 표시한다고. 당연히 도라는 기호는 쓰지 않겠죠? 그거 60분법의 기호니까. 그럼 이때는 그 단위가 무엇이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보통 RA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어떤 부채꼴에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이 있을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즉 단위각으로 취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의 체계 그것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반지름의 길이의 2배를 호의 길이로 갖고 있는 그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3배면 3라디안, 10배면 10라디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 바퀴를 360도 해서 뭐 그걸 360조각으로 쪼갠 것은 1도 이렇게 놓는 60분법과는 단위 각을 삼고 있는 그게 다른 거예요. 각의 체계가 다른 거죠. 한마디로. 이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도로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것을 360개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을 1 도라는 것으로 이제 체계를 성립했던 거라면 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정도로 벌어진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는 하나의 단위각으로 체계를 정립한 그러한 각의 체계입니다. 네. 1라디안은 어느 정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원의 둘레는 애초에 몇 라디안 정도쯤에 해당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원의 둘레는요 반지름에다가 무엇을 곱하죠? 맞아. 일단 2배를 해서 지름의 길이를 구하죠. 그다음 그 지름의 원주율을 곱하면 원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지름에다가 2파이를 곱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반지름에다가 2파이. 왜? 2는 지름을 만들려고. 그다음 파이는 원주율을 곱해야 원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한 바퀴인 그 원은
이 한 바퀴는 원래 2파이 R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R인 거잖아. 그럼 이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은 이 R의 몇 배야? 2파이 배겠지, 그치? 즉 내가 이거랑 똑같은 거를 2파이 배만큼 만들 수 있는 거야.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봐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면 몇 라디안? 2라디안. 3배면? 3라디안. 근데 지금 몇 배야 이게? 2파이 배. 그럼 몇 라디안? 맞아. 2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지만 이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각을 유추해 볼 수 있죠. 2파이 라디안이 360도구나. 근데 파이가 대략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야? 3.14 뭐 이렇게 한 3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2파이는 한 대략 6 정도쯤 되는 숫자겠죠? 그럼 2파이 라디안 한 6라디안 언저리 정도쯤 되는 숫자야. 그럼 1라디안은 대략 한 60 근처에 있는 숫자겠죠. 한 58, 한 56, 한 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쵸? 6점 얼마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한 5.1, 50점 뭐 어느 정도? 50, 한 58점, 한 56점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난 정확히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라디안은 한 50에서 60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그치? 확실하게.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사실 원래 이거 다음에 할 내용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질문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60분법으로 우리가 썼었던 그런 각들을 이제는 호도법의 체계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360도를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180도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90도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 뭐 60도는 3분의 파이. 왜? 파이가 180이었죠. 파이 라디안이 180이었으니까 당연히 60이니까 이거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 자,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친구였죠. 2파이 라디안은 360도. 그쵸? 왜 그런지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이 라디안 180도. 그쵸? 90도는요? 특수한 각들 다 한번 해보자. 2분의 1 파이 라디안. 그치? 그럼 60도도 또 특수각이잖아. 그치? 우리 뭐 사인 60도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사인 60도 얼마야? 야,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거 삼각함수 못 배워요 이거. 2분의 루트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60도도 특수각이다. 자, 그럼 60도는 결국 몇 파이 라디안이겠어? 3분의 1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45도. 45도는 뭐야? 그렇지. 4분의 1 파이 라디안. 그 다음 또 30도. 얘는요? 6분의 1 파이 라디안. 뭐 120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줄 수 있겠죠. 뭐 120도 이런 것들은 뭐 요거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35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언급할 그 특수한 각에 해당하는데 그 친구도 역시 요거의 3배.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기반으로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뭐 270도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치? 어쨌든 그런 것들은 30, 60, 45랑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각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판에서 되게 특수한 각들 중 하나라고 약간 준특수? 얘네들은 완전 특수한 각들이고 좀 준특수한 각들로서 이제 걔네들도 언급을 할 거거든. 그럼 얘네들로 만들면 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요것만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은 머릿속으로 요것만 잘 입력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각들은 특수한 형태의 각들은 생성이 가능하지. 라디안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지런히 연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스피드 테스트를 볼 거야.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다가 야 철수 6분의 1 파이 라디안은? 하면 딱 바로 나와야 돼. 야 영희 45도는? 하면 딱 바로 나와야 돼. 4분의 1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딱 2초 기다려줍니다. 2초를 기다리는데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나한테
무슨 페널티를 또 받으실 거예요.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그럼 무슨 페널티를 내가 줄게, 알겠지? 그럼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페널티는 왠지 좀 느낌이 좀 뭔가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죠, 그렇죠? 연습이 덜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연습을 강제로 시키겠지. 어떻게? 뭔가를 손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뭔가 가만히 조용히 잘 앉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연산 프린트를 몇십 문제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강제 연습을 하지 않으시려면 집에서 부지런히 연습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메인이 되는 아이는 얘였으면 좋겠어요. 180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180 가지고. 그래서 180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몇 분의 1을 할지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3분의 1 파이 라디안. 30 그럼 6분의 1 파이 라디안. 40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기준이 되면 좀 더 대답하기가 쉽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면 120도는 뭐하는 거지? 3분의 2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계속 내가 끊임없이 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다 이해되시죠?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의 정의도 공부했고요.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도 공부했고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서로 왔다 갔다 체인지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볼 필요성을 지금 느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각의 체계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일단 우리가 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 내리겠다고 했잖아. 어떻게 정의 내릴 건지 그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뜻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각도를 얘기할 때 그때 약간 이걸 애매하게 얘기했어. 그냥 뭐 벌어진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들어가진 않았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각도, 각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도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자, 요게 x축 양의 방향이에요.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시초, 주몽, 약간 요런 느낌. 그 시초, 처음 시초예요, 시초. 자, 이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경. 동이 이제 움직이다라는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고, 동경,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과 동경 가지고 우리가 각도, 각의 크기를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동경이 이 시초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시초선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하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하는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느 방향으로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방향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윗방향도 있을 수 있고 아랫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수학에서는 뭐가 양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잼잼. 손 잼잼 했을 때 이 손이 감싸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오른손으로 잼잼 했을 때 휴,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잖아? 이 반시계 방향이 수학에서는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이고 이쪽으로 도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에서 우리가 이젠 음의 각을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면은 뭐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뭐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쪽으로 돌아도 역시 우리가 양의 각으로서 뭐 30도, 60도, 뭐 4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 특별해진 점, 음의 각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얼마나 회전하는지에 대한 그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전의 횟수, 뭐 바퀴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러면 정말 미친놈 마냥 막 뺑뺑뺑뺑 회전해도 되잖아, 그렇지? 즉 360도보다 더 큰 각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0도. 720도는 뭐겠어? 두 바퀴 도는 거겠지, 그치? 한 바퀴 돌면은 360도겠지만 한 바퀴를 또 돌면은 720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빙글 여러 번 돌 수도 있다. 즉 360도보다 더 큰 각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각의 체계에서 두 가지가 변한 거죠. 일단 첫 번째, 은의 각도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360도보다 더 큰 각도 존재할 수 있다. 다 이해됐어요? 네. 각을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좀 더 넓게 이렇게 넓은 의미로 확장을 시킨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상태라면 이거 동경이라고 할게요. 이 동경 이 새끼가 이거 슈 하면은 자 얼마나 돌았어 지금? 무슨 방향으로 얼마나 돌았지?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았잖아, 그치? 근데 자 다들 눈 감아봐봐. 다 눈 감아. 눈 뜨면 반칙이야. 눈 감아 빨리. 아 빨리 감아 빨리 감아. 아, 빨리 감아 진짜 장난치지 마. 다 감아. 자 슈. 자 눈 떠봐. 나 얼마나 돌렸게? 얼마나 돌렸게? 30? 야, 이 시초선이 여기야.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데 30도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가? 말도 안 되지. 얼마나 돌았게? 어? 알 수 없죠. 너네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눈 감고 있었잖아.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사람은 반칙 쓴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했다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하는지. 그러니까 너네가 얘의 움직임을 안 본 상태로 얘의 최종 위치만 딱 봤을 때 얘가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표현 기법을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내가 그냥 여기에서 동경이 슉슉슉슉슉슉슉 하고 멈췄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90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잠깐 딴청 피우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간 거야. 근데 얘가 여기에 뭐 요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이거는 60도라는 거는 알아. 근데 얘가 60도를 돌았는지 아니면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를 또 돌았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60도를 돌았는지 100만 바퀴를 돌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300도를 거꾸로 돌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을 60도라고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60도를 돌긴 돌았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까지는 내가 아직 잘 못 봤어. 근데 일단은 360도로 그냥 몇 번은 돌았을 거야. 돌고 난 다음에 60도를 돌았으니까 여기 있겠지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야. 이 n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100일 수도 있고. 즉 이런 정수 바퀴 회전하고 60도를 갔다 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이 표현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우리가 일반각을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납득 가능하셨어요? 우리가 얘가 회전하는 과정을 보지 못한다면 얘 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반각의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60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가 표시해줬잖아.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았다고. 한 바퀴 회전하고 난 다음에 60도를 더 돌았구나. 그래서 420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다만 이러한 모션이 없이 그냥 딱 동경을 하나 띡 그려놓고 뭐야? 얘가 가리키는 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게 원래 원칙상 맞지만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게 일반각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법, 호도법, 일반각 이 세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60분법의 체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호도법도 공부했잖아. 호도법의 체계로도 표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60도는 3분의 파이였어요. 3분의 1 파이 더하기 자,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었지? 네, 2 파이 아유 중요한 걸 빼먹었네. 곱하기 n 바퀴 돌았으니까, 그치?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각은요 60분법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모르는 거 없으시죠? 네,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하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일단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도법이 뭔지, 일반각이 뭔지, 그리고 일반각과 60분법을 헷갈려 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일반각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쓰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왜 쓰게 됐죠? 각을, 각도라는 그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새롭게 각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는 각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동 과정을 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각을 일반화시켜서 표시해야 하는 상황에 등 떠밀리게 됐었던 거고, 그게 바로 일반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 다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잘 쓰고 있던 60분법 왜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왜 헷갈리게 호도법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거는 저기 이제 미분적분 쪽으로 올라가서야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납득시킬 수가 있는데 60분법으로 표현이 된 삼각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을 하게 되면요 정말 지랄맞은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깔끔하게 딱딱딱 결과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잡동사니들이 막 들러붙어요. 그래서 미분적분을 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우리 삼각함수를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하는 미적분이 수학의 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왜 하필 반지름이랑 호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체계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제 정의를 내려서 이제 그대로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면은 정말 세상 간단한 결과들이 튀어나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 60분법으로 표현을 하지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무슨 180분의 뭐 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막 자꾸 들러붙어. 미분하고 적분할 때마다 짜증이 막 이빨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럼 이 정도쯤 말했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좀 운명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호도법을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호도법 단위가 뭐였어? 라디안이었지, 그치?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매번 쓰기가 또 귀찮아질 수도 있죠. 그걸 많이 쓰니까 우리 상용로그에서도 위치 10인 거 그거 쓰기 귀찮다고 10 맨날 빼먹었잖아, 그치? 수학자들은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로 귀차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략하고 표현을 해도 라디안을 썼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맥락상 그것이 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라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것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써도 맞는 것이 됩니다. 왜? 누가 봐도 각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단위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라디안의 단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의 표현이 써졌었던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꼭 도 안 쓰면 무조건 칼같이 그어버렸었던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라디안의 존재를 아셨던 거죠. 그쵸? 너네가 예를 들어 30 이라고만 쓰고 도 안 쓰면요 30 라디안 쓴 거예요. 30도 쓴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라디안인 거라는 것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생략이 가능한 단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단위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sin x도, 코사인 x도 이런 식으로 x도를 60분법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를 안 쓰고 sin x라고만 쓰면 sin x 라디안을 쓰고 싶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데 요거를 하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출몰해요. 선생님, 근데 이 파이가 180도잖아요. 맞지? 그럼 90도는 그럼 2분의 파이잖아요. 맞지? 30도는 3분의 파이잖아요. 30도는 6분의 파이잖아요. 맞지? 근데 선생님, 그 파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파이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왜 파이가 180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물론 훌륭한 친구야.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탐구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질문 자체는 이 아이가 뭔가 심각하게 누락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파이가 180이랑 같은 것이 아니라 단위가 생략된 형태에서의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파이가 180도다라고 해서 파이랑 180이랑 서로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파이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3.1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율을 나타내는 그 기호를 여기다가도 같이 사용하는 건가? 뭐 여기에다가도 뭐 우리가 그냥 이것도 파이고 그것도 파이인가? 이게 아니라 같은 파이야. 같은 3.14라고. 같은 원주율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이가 180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파이랑 180이랑 서로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특히 여자분들은 그 인치라는 단위 알잖아요. 인치. 뭐 허리 같은 사이즈 할 때 뭐 몇 인치 이러지 않습니까? 인치가 약 2.5cm 정도쯤 돼요. 2.51cm인가 그래. 그러면은 1인치는 2.51cm라고 해서 1과 2.51이 똑같은 거야? 1이 바보가 어딨어 이거. 그 다음에 뭐 1리터가 1000ml라고 해가지고 1이랑 1000이랑 똑같은 거야? 단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숫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순간적인 헷갈림이 찾아올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선빵 때렸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 파이랑 180이랑 같은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랑 180도랑 같은 거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호도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요 첫 번째 이 소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이제 맨 처음에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할 때 60분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구했기 때문에 오직 그 체계에서만 다루는 걸 학습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웠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요거를 이제 x도라고 하면 추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x도예요. 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 뭐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 언제나 r이니까. 자, 일단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의 길이를 기반으로 해서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를 추론해냈죠. 그렇죠? 어떻게? 비율로. 예를 들어 2 파이 r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x 전체 한 바퀴 중에서 x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례해서 잘라가면 그게 호의 길이 l이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파이 r 제곱 에다가 또 똑같이 360분의 x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야? 부채꼴의 넓이 s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게 우리가 60분법의 체계로서 공부했었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야 봐라 요거 지금 똑같지. 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똑같지. 여긴 R 하나 있는데 여기 R이 두 개 있잖아. 야 그러면은 이 L이라는 것에다가 2를 나누고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까? 곱하기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R을 하나를 더 곱해주면은 그럼 그거는 S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2분의 1 RL은 S다라는 공식도 그때 당시에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게 60분법 체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야. 어때?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다시 한번 우리 복기해봤어요. 자, 호도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호의 길이부터 먼저 얘기해볼게요. 이건 x도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써질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라디안 체계로 나타낼 때는 뭐 세타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디안 또 생략한다 했지? 그래서 보통은 세타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할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주냐? 자, 생각해봐. 이 세타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해봐. 2라디안이라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몇 배야? 2배지, 그치? 그래서 2R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이 세타가 2.5라고 생각해. 그럼 호의 길이 뭐라고 쓸 거야? 그래, 너네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얘의 길이를 쓰고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였으니까? 정이었으니까. 그치? 자, 우리가 이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었냐면 얘 길이가 서로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정도를 1이라 한다 했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다? 3배만큼 벌어져 있다. 얘가 2다? 2배만큼 벌어져 있다. 얘가 3분의 1이다? 3분의 1배만큼 벌어져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애당초 정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L은 R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어. 너네가 계속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잖아. 2R, 3R, 뭐 3분의 1, 3분의 1R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너네가 이렇게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 뭐 때문에? 정의 때문에. 그치? 숫자 꼬리 어떻게 할까? S 아까 그 60분법 증명했었던 거는 파이 R 제곱 거기에다가 뭐를 해주면 돼요? 전체 각도가 몇 도였어 이거? 몇 라디안이었어? 2파이 중에서 얼마야?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뭐야? 물론 얘도 같은 원리로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로 우리가 먼저 음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파이 없어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왜 얘 안 지웠는지 납득 가능하십니까? 2분의 1이랑 R 하나 곱하면 얘가 나오네? 짠. 같아요. 빨간색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왜? 야 얘가 그냥 가게 체계만 바뀐 거지 뭘. 달리 바뀌어진 게 뭐 있어? 그냥 다르게 부르기로만 한 거죠. 다르게 부르기로만 했는데 여기는 요 길에다가 내가 2분의 1 R을 곱해서 요 넓이가 나온다는 게 왜 달라지겠어요? 당연히 안 달라지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분홍색은 당연히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같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됐었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는 여전히 성립. S는 2분의 1 RL 이라는 그 세 개의 공식을 이번에 다시 한번 온전히 학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우리 문제 한번 잠깐 풀고 가자. 내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또 안 풀고 막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그치? 중요한 것들을 좀 같이 보고 갈게요. 일단 예제 1번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라.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야. 우리 라디안 한번 써보자. 라디안.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뭐부터 뭐까지? 얘기해봐. 자신있게 얘기해봐. 왜 4분의 1 파이야? 세타를 얘기하는 거야. 세타 1사분면의 각인데 4분의 1 파이가 나오면 안 돼요. 4분의 1 파이는 45도인데. 세타의 범위. 1사분면에 있는 각의 범위가 어때요? 야, 호명한다. 여러분들 그 전국구로 그 이름 호명당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익명을 빌려서 얘기해. 그게 덜 쪽팔리잖아. 네, 근데 이거를 라디안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어떻게 표현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런데 그거는 한 바퀴째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2n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써주시면은 우리 일반각 괜히 배운 거 아니잖아. 야,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 지어가지고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얘가 한 바퀴 돌아서 거기 갔는지 두 바퀴 돌아서 갔는지 뒤로 빠꾸해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의 범위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일단 2n 파이 보다는 크겠죠?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작을 거야. 뭐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맞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의 각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이거? n 파이 그럼 요거는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이 한번 나타내보자.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뭘 답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자 n이 일단 0일 때 한번 생각해볼까요? 0일 때 하나 순차적으로 생각해보자고. n이 0일 때 그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겠네? 이 범위에 n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볼까요? 1 그럼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1을 대입해보면 2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근데 2파이가 0이랑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 다음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계속 반복되네? 더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응. 그래서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눈을 쓱 보고 1사분면 0부터 90도 2분의 8 2분의 세타 0부터 45 1사분면 우리 이거 배웠으면 이거 좀 이용 좀 해주셔서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풀어줘야 돼. 눈대중으로 내 개가 있다. 아유 1사분면에 있으면 그냥 90도까지니까 45도까지겠지. 1사분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 그 다음 1-2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바로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믿고 아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235페이지 잠깐 약점 6개 보고 갈까요? 아니 이게 그 삼각함수 나올 때 그때 이제 같이 한번 쓱 나오고서 삼각함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순서가 여기가 더 맞아. 그래서 보니까 여기 또 책에 나와 있어서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이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그림 참고할게요. 내가 직접 여기서 그림 그리지는 않고. 자,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참고해 보시면은 이렇게 P랑 Q 이게 지금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OP랑 OQ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이 동경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OP가 나타내는 그 각과 OQ가 나타내는 각이 서로 어때요? 서로 어때요? 자, OP가 나타내는 각과 OQ가 나타내는 각이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어때요? 다시 서로 어때요? 어서 대답해봐. 지금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서로 어때요? OP랑 OQ가 나타내는 각이?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뭐야? 몰라서? 아니면 뭐 고민되는 게 있나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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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 같다고 보장 못하죠, 여러분들. 일치하는 그게 일반각의 가장 메인 포커스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각을 우리가 왜 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각을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쓰는지를 알아야 지금 같은 이러한 함정에 안 걸려요. 두 동경이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왜 같은 각일 거라고 장담을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n바퀴 차이 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즉 얘네 두 개의 각의 차이는 2n파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몰라요. 같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차이가 2n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나 너네들 이런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실수하게 생겼어.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틀립니까? 내가 아까 진짜 얼마나 열과정을 다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속상해 죽겠어.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뭘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알파랑 베타 서로 어떨 것 같은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 어때요? 네, n 바퀴에다가 반 바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는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정확히 어떻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또 할 수 있지 않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m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납득만 하시면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3개만 빠르게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설명 드릴 테니까.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문제되는 부분 없죠? 딱히 뭐 특별히 모르겠다는 부분. 마지막 것을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저기 동그라미 그 두 개가 같으니까 B가 저기 남은 부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B랑 A,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랑 더한 것이 그래서 n 바퀴에다가 그다음에 90도만큼 그걸 이제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삼각 함수 공부해 봅시다. 아무래도 삼각함수는 삼각비보단 좀 어렵겠다, 그치? 맞아요? 삼각함수는 삼각비보단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에요. 둘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여러분, 삼각비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각비. 뭐 이런 sin x, sin 세타. 물론 우리가 sin 30도, sin 40도 이런 것들도 배웠지. 근데 이제 그것을 sin x에서 x가 그냥 30과 40으로 써져 있는 상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각의 크기가 하나가 정해져 있을 때 그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그런 대응 관계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삼각비는요, 사실 삼각 함수의 함수 값들을 논한 거예요.
삼각함수로 공부를 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삼각함수 이러면은 뭔가 애들이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걸 그냥 삼각비 해가지고 그냥 약간 좀 뭉뚱그려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비는 맞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변대 사이의 길이 b, 여기 삼각 b였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대상이 아니다. 우린 이미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인지하고 가십시오. 그 자체가 엄청나게 막 무슨 뭐 여러분들 선배가 문제들이야. 다들 막 그냥 어렵다 막 찡찡찡찡하니까 이제 진짜 어려운 줄 알지. 조금 어렵긴 해요. 양심상 나도 이제 뭐 아예 안 어렵다고 하진 않겠어. 근데 그렇게 징징거릴 정도는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더 쉽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삼각 B를 그럼 왜 다시 또 공부를 하겠는가? 당연히 바로 전소단원에서 배웠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금 전소단원에서 뭐 공부했지? 일단 두 가지 공부했죠. 하나는 야이, 하나는 지수. 호도법 있지? 호도법 됐지? 호도법을 공부했죠. 새로운 가계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새로운 가계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가계에 대한 삼각 B를 논하려고 하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아유 이거 약간 유치원생들 같은 거야. 사인 6분의 1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탄젠트 4분의 1 파이, 뭐 탄젠트 45도를 나타내는 거겠지. 근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가계 범위가 확대되었잖아. 각도를 새롭게 정의했잖아. 그거에 맞춰서 삼각 B도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삼각 B는요,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0도부터 90도까지 0도부터 90도까지만 존재하는 고놈의 삼각 B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 딱 가계체계 할 때 그 안에서는 한정되어 있었지. 그리고 사실 실상 우리가 다뤘었던 삼각 B는 대부분 다 어떤 녀석들이었냐면 30도, 45도, 90도, 아니 60도 이렇게 딱 세 녀석에만 한정되어 있었지. 그래서 우리 9개까지 밖에 안 했어요 사실상.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서 왜 안 나와? 하나 그려놓고서 여기가 3, 4, 5 하면은 뭐 사인 A는 뭐 5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찾아 읽어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뤘었던 삼각비는 정말 진짜 좁은 의미의 삼각비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각 함수라고 이름을 조금 그래도 그럴싸하게 붙여주면서 그 아이의 정의를 새롭게 재개편하려고 합니다. 공식이 아니네 이게. 자, 그럼 삼각비가 뭐냐? 일단 나는 요 책이랑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사실 원래 이 책 버전이 좀 더 옳기는 해요. 굳이 단위원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너네들의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단위원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어서. 자, 내가 단위원을 그렸어요. 단위원이 뭔지 알아요? 혹시 단위원? 단위원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요 길이는 1이에요. 0,1, 뭐 1,0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자, 이 단위원에서 내가 예를 들어 sin x를 구하고 싶다. sin x. 이제 도 안 써요. sin x, x 라디안을 뜻하는 거겠지? sin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만큼 회전한 그 동경을 하나 딱 그립니다. 그랬을 때 교점이 생기죠? 뭔가 좀 데자뷰? 심지어 나는 방금 전 수업 때도 이거 하고 왔어. 오늘 2학년, 3학년 2학기 과정 그 특강 수업 할 때 오늘 수업했었던 게 삼각비였거든. 걔네들한테 이거 하고 너네들한테 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을 넘나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3학년 2학기 때 했었던 내용이랑 지금까지 되게 그냥 똑같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여기서 내가 선을 밑으로 쭉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인 삐리리라고 할 수 있는데 1분의 얘는 그냥 얘 자체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사인 삐리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분의 얘가 코사인 삐리리잖아, 그렇지? 근데 1분의 얘는 그냥 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삐리리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길이는 사인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다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 점의 좌표의 입장으로 한번 볼래요? 이 길이가 곧 뭐야? 이 점의 x좌표. 이 길이는 뭐야? 이 점의 y좌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그 길이 아니에요. 이것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이 세타라고 쓸게요. 그냥. 그래서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원을 그려서 동경을 돌린 다음 그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 y좌표 그것들을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정의 내리겠다 이거야. 너네가 그때 당시에 공부했었던 것과 사실상 일맥상통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지. 그때는 이 길이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 점의 좌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90도까지만 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90도까지만 논하는 거라면 이 길이가 곧 좌표이자 그걸 가지고만 우리가 사인 코사인 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얘기하고 싶다면 그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요 점의 x좌표랑 y좌표 이런 것들 계산해 보시면 뭐 계산할 것도 없어. x좌표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y좌표는요? 플러스. 벌써 달라버리잖아요. 길이 가지고만 버팅겨 버리면 x좌표 이 길이 이미 부호가 달라버리잖아. 코사인 값을 구할 때 다른 값이 나온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중등 버전에서는 이거를 너네들 수준에 맞게 그냥 단순하게 알려준 거야. 어차피 여기에서만 논할 거니까 그냥 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던 거야. 원래 사실은 이 정의를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겁먹을까봐 그냥 길이라고만 얘기했었던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걸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야. 원래 이게 삼각함수의 최종 버전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의 코사인, 사인 값을 논해야 되지 지금까지도 이 길이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죠? 이게 더 올바른 정의고 이게 더 정석적인 정의인 거예요. 알겠지?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 공부했었던 것은 아이디어 자체는 흡사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정의 내린 그 포인트가 길이랑 길이의 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길이랑 길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는 잘못된 값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선 좌표, 그 좌표를 찾아서 그 좌표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논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립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럼 탄젠트는 어디 있어? 자, 생각해 탄젠트. 여러분은 그때 당시 탄젠트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도 위로 선 올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지, 그치? 기억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좀 난 억지스럽다 생각했어. 별로 그건 별 좋은 정의는 아니야. 실제로 우리 탄젠트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아닙니까? 자,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게 뭐야? 그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 사실 탄젠트는 기하학적으로 그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그 동경의 기울기. 집중하셔야죠. 탄젠트가 뭐라고 했죠? 앞으로 집중 안 하시면은 저쪽으로 유배 보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탄젠트는 그 동경의 기울기를 뜻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기울기라는 의미로 사용하진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가지고 그냥 여기 뭐 이 길이를 탄젠트라고 하고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 시절 공부했었던 그 정의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다 폐기 처분하시고 이거는 얘를 좀 단순화시킨 좀 임시 방편으로 좀 이렇게 너네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좀 가공한 녀석들이니까 이거 일단 폐기 처분하시고 지금 정확한 이 정의와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학습하시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길이가 아닌 이 점의 좌표에 집중했었고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 그 다음 이 동경의 기울기, 요거분의 요거, 즉 코사인분의 사인. 그것을 우리가 탄젠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코사인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사인은요 그 교점의 y좌표, 탄젠트는요 그 동경의 기울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너네가 아까 전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요전에 좌표가 코사인,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위원의 방정식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럼 당연히 이 x좌표, y좌표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건 참이 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공식 중에 하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근데 여기서 제곱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죠? 이거 맞는 위치입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쓸까 했어요. 근데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세타를 제곱한 것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세타를 제곱할 때 그럼 너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약간 요래버리는 거야. 그럼 괄호를 쓸까? 수학자들은 다 누구라고? 귀차니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수학자들은 다 긍정적인 귀차니즘. 괄호를 매번 쓰기가 싫어. 내가 왜 그래? 해서 엉긴 게 여기. 사인을 제곱하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사인 바로 옆에다 씁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어주면 돼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해됐죠? 물론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어쨌든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읽는 거니까. 근데 표현할 때는 조심하셔라. 표현할 때는 여기 뒤에다 쓰면 큰일. 그건 절대로 뭐 봐주고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그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또 도출이 될 수 있는 식들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봐요.
자, 다 정리되셨으면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원을 그리진 않았어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그렸다. 근데 이제 얘는 그러다 보니까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쓰게 됐었던 거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석이기는 해요. 원래 그게 맞는데 괜히 또 막 문자 R 막 껴있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단위원상에서 이 원리 자체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 동경이 회전했을 때 그때 그 교점의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그다음에 기울기, 탄젠트. 알겠죠? 이렇게 딱 3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그젠플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냥 바로 보고 가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P 3,4일 때, 자, 오른쪽 그림 참고. 이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자,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이 페이지 몰라? 245페이지 맨 위에는 이그젠플이에요. 자, 사인 세타 뭘 구하면 돼? 얘의 X좌표를 아니 Y좌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되겠지, 그치? 사인이니까. 자, Y좌표가 뭐예요? 4야 4. 근데 얘가 지금 단위원은 아니고 지금 5배 확대된 원이네? 또 5분의 4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을 5분의 1로 축소시킨 다음에 교점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교점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5배만큼 크네? 그럼 그만큼 축소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교점을 그냥 그만큼 축소시키면 되잖아, 그치? 그 Y좌표나 X좌표를. 자, 코사인은 어때요? 코사인은 일단 X좌표, 그래서 3을 먼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5배네 5분의 3. 탄젠트는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3분의 4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좀 세타가 많이 돌았어요. 자, 슉 하고 돌았는데 지금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5고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네. 그치? 이 반지름 길이는 17이고요. 자, 그럼 사인 세타 뭐야? 우리 뭐 일단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 Y좌표 누구? 마이너스 8. 자, 근데 지금 이게 몇 배 커진 거야? 17배 커진 거니까 마이너스 17분의 8.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15, 그 마이너스 17분의 15. 탄젠트는요? 기울기 15분의 8. 여기서 순간 마이너스 15분의 8 이렇게 얘기하셔도 야, 얘가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치? 이거 기울기 양수인지 판단 못하는 건 아니죠, 그쵸? 다 판단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부호 실수 방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탄젠트만 그러냐? 아니,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좌표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뭐 상관없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길이만 보고서 15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값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17분의 15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상함을 딱 느껴야 돼요. 왜?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는데 왜 양수야? 그런 식으로. 알겠지? 자가 진단은 꼭 해주셔야 돼. 그 내용이 저기 밑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한테 다음 페이지겠구나. 246페이지. 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그 동경에서는 X좌표랑 Y좌표가 다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 다 어떻게 써? 양수겠지. 탄젠트는요? 양수겠지. 기울기는 양수일 테니까. 자, 2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어요. 자,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 사인은 Y좌표를 했잖아. 코사인이 X좌표라고. 내가 이번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은 무슨? 양수. 그 다음 코사인은 음수. 그치? 탄젠트는 음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 4분면 X좌표, Y좌표 다 어때요?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4, 4분면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당연한 얘기지. 이걸 갖다가 외우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외우세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봐. 3, 4분면 오케이. 사인, 코사인 일단 음수. 생각하고 그 숫자에만 집중하셔도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요령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까지 우리가 아까 다 한꺼번에 몰아서 했죠? 자, 248페이지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자,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멘트 딱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 그림까지 일일이 그려가면서 문제 풀 시간 없다 하시면 적어도 부호만큼이라도 좀 확실하게 제대로 써주세요. 내가 그 두 가지 버전을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 근데 이 둘 다 무기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내가 약간 좀 나의 어떤 그 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게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너네가 먼저 좀 정말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방법 알려드리면 오, 꽤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게 조금 이제 기분은 좀 그래도 너네들이 별로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알아두시고 잘 한번 연습해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자, 일단 2, 4분면에 가기라고 했잖아. 그럼 단위원 그려요. 2, 4분면을 쫙 하고선 그리라고. 근데 여기 아까 뭐 사인이 나왔나? 사인이 5분의 4라고 했죠? 그러니까 5분의 4니까 대충 좀 Y좌표가 좀 크게 그려진 거잖아. 그치?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뭐야? 4, 3, 5라는 거 바로 체크하세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이 길이 정도쯤은 알잖아, 다들. 자, 그럼 코사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 코사인 세트. 뭐야?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는요? 그래서 5분의가 아니죠. 뭐야, 이거? 기울기를 보시면 되잖아요, 기울기. 요것분의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얘랑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 1이고 뭐 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이용돼. 자, 아까 사인이 뭐라고 했어요? 5분의 4? 자,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그럼 얘가 아까 5분의 4라며. 그럼 얘는 뭐겠어? 얘가 5분의 4니까 5분의 4 제곱하면 25분의 16이야. 그럼 25분의 16 1에서 그거 빼면 25분의 9라고. 그럼 코사인 제곱이 25분의 9야. 얘가 25분의 9. 그러니까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뭔지는 몰라 우리가. 근데 알아. 2, 4분면이 안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그거 고려해서 오케이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그다음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된다고. 이것분의 이걸 하면 되는데 그럼 3분의 4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야? 플러스 3분의 4야? 마이너스 3분의 4. 왜?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었으니까. 또는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알겠죠? 이렇게 검증 과정 여러 번 거치시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하나 더. 이건 보너스. 약간 귀여운 녀석이야. 자, 뭐냐면 아까 사인이 뭐라고 했지? 5분의 4라고 했지, 그치? 약간 누가 푸는 거 같아요? 중3짜리 애가 푸는 거 같지, 그치? 괜찮아. 반만 넣으면 되지? 자, 여기가 그럼 뭐야? 3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코사인은 5분의 3이라는 절대값을 갖고 있을 것이고 탄젠트는 3분의 4라는 절대값을 갖고 있을 거야. 즉 크기가 그렇다고. 크기, 숫자. 오직 우리는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야. 숫자에만. 코사인은 당연히 5분의 3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즉 뿔마 5분의 3인 거겠지. 탄젠트는 3분의 4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뿔마 3분의 4인 거겠지, 그치? 뭔지는 우리는 지금 몰라.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알아. 2, 4분면에 가게 하면,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 끝. 요거 즐겨 쓰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되게 단순하잖아.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안정감 있고 엄청 쉬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한 거니까, 그렇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적어두십시오. 요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내 노하우를 감히 해놓은 거니까. 애들이 자꾸 삼각함수만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어렵나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건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잘 쓰더라고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방법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4번 한번 그 복습경 한번 해볼까? 개념 폭폭의 4번.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자,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사용해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그 종이 한 장씩 갖고 있으면 그 종이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종이 없는 사람 종이 줄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연습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좀 있으시죠? 다들 좀 버벅버벅하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단위원 그려가지고 보는 거였죠? 단위원 딱 그려놓고, 자,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 선이었어? 3, 4분면이었죠? 3, 4분면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이때 요게 3이고 이게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5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다음 탄젠트 값은요, 4분의 3. 끝. 그렇죠? 일단 이게 메인이어야 돼요, 정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뭐야? 그 마이너스 5분의 3. 자,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하면 25분의 9잖아. 제곱하면 이거 25분의 16 나와야 되네? 아, 뿔마 5분의 4구나. 근데 3, 4분면이야.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코사인도 사인도 다 나왔으니까 탄젠트도 그걸 이용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였어? 귀여운 버전, 그치? 자, 5, 4. 5분의 4라며. 아, 5분의 3? 네. 5분의 3? 응, 5, 3, 4. 코사인은 5분의 4,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부호는 플러스 4분의 4. 끝.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에 맞게 너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삼각비에 두려움이 안 생겨. 알겠죠? 나에게 세 개의 무기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내가 몰라야지만, 이 기억이 안 나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세 개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든든한 어떤 지원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꼭 반드시 다 알아두시게. 알겠지? 절대 편식하지 마. 하나만 가지고도 답 구할 수 있는데요. 누가 몰라? 다 알지. 아는데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그렇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그래도 몇 개 더 풀고 싶은데 여러분들 예제 5번, 예제 6번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괜찮아요. 아니다. 문제 풀지 말고 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는 거 아직 못한 거 합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숙제로 드리는 건데요. 이 숙제가 오늘 백지 테스트 하시면서 하는 게 더 편하시면 오늘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하자. 그래야 내가 채점하기 더 편합니다. 이거 다음 특강 수업 때까지 요거를 내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조사해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때 시험 백지 테스트를 여기에서 바로 시험을 볼 건데 무슨 시험을 볼 거냐면 지금 페이지로서는 258페이지예요.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별로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켜서 연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수업 때 잘 들으시고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가면은 다시 한번 강의 찾아서 들으시고 알겠죠? 강의가 언제 보면 되냐면 1시간 31분 56초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32분 정도쯤 됐을 때부터 펼쳐보시면 이제 이 부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숙제 잘 연습하셔서 오자마자 종이 탁탁탁탁탁 해서 시험 이렇게 다 치를 거야. 알겠지? 그 시험에서 통과 못하면 유배 보냅니다. 알겠죠? 네, 거기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못하면 뒤에 있는 거 할 수가 없어. 아예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삼각함수에 식을 연산하고 뭐하고 할 때 얘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야 연산이 가능한데 바꾸지를 못하니까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분수의 계산을 하는데 덧셈 뺄셈을 하는데 통분을 못하는 거야. 그럼 뭐 분수에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해? 아예 못하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됐죠? 자, 어쨌든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것부터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지금 조사할 것은 총 8개입니다. 뭐냐면 순차적으로 작은 것부터 갈까? 큰 것부터 갈까? 큰 것부터 가자. 이게 좀 더 쉬워요. 2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8개를 공부할 거예요. 일단 이해됐죠? 이 8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내가 얘네들을 일단 먼저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을 시켜볼게. 자, 일단 2파이 플러스 세타. 우리가 일단은 세타를 아주 좁은 뾰족한 요 각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2파이 플러스 세타도 같은 곳에 동경이 그려져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파이 플러스 세타, 이 세 개 값은 전부 다 어떻게 써요? 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이랑 다 같겠지? 다 일치할 거 아니야. 동경이 같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점이 같은 곳에 찍힐 거고, 동경이 같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인부터 먼저 썼구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너무 쉬우니까 바로 다음 거. 그러면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얘네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파이가 여기야. 더하기 세타는 요렇게 갔겠지, 그치? 이거는 아니 좀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너무 좀 꺾였네. 요런 느낌이겠지, 요런 느낌. 여기에서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불러주면 되는 거야. 자, 이 교점의 x좌표는 이 교점의 x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뾰족하게 그린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어중간하게 45도처럼 그리면은 얘 x좌표랑 얘 x좌표랑 관련 있는 건가? y좌표랑 관련 있는 건가? 글쩍글쩍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꽤 뾰족하게 그려서 확실하게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눈에 띄게끔 그리시는 게 일단 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x좌표는 여기 있는 요 x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거를 안 지웠네? 여러분 또 오해하실라? 얘는 그러면 분명히 뭐랑 관련이 있겠어? 얘 x좌표, 얘 x좌표. 우린 코사인 지금 이거 조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관련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길이랑 똑같은 길이겠지? 그런데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야. 반대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추가로 붙여주면 돼. 아,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구나. 그림 가지고 우리 바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어때요? 사인. 이 녀석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녀석의 y좌표는 이 녀석의 무슨 좌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y좌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라고 먼저 씁니다. 근데 부호는요?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붙여주면 돼요. 아,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구나. 이해됐어요? 자, 이때 얘의 기울기는 얘 뭐랑 똑같아요? 기울기랑 똑같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탄젠트 세타 그 자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지, 그치? 자, 내가 지금 플러스 버전 했어요. 그럼 너네가 지금 마이너스 버전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 정도니까.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을. 별로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통 그래야지. 지금 저 옆에 있는 그림도 세타가 안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세타입니다. 1사분의 세타 그리면 세타가 없잖아요. 세타가. 지금 우리 여기서 선 하나 그렸나요? 선 두 개 그렸잖아요. 이건 기준이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를 표현할게요. 근데 이 기준도 안 그려놓고서 그냥 아예 장님인 상태로 요거 하나만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이 기준이 먼저 그려져야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얘를 표현하고 있는데 넌 지금 얘만 딱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언제나 이 파란색 선은 반드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략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하게 이게 제일 먼저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당연히 이 세타는 2사분면 위에 있는 각, 2사분면 위에 있는 각, 3사분면 위에 있는 각, 4사분면 위에 있는 각일 수도 있지만 그걸 다 하기에는 생각해봐요. 8개에다가 3개 하니까 이것만 해도 24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4개의 4분면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럼 24 곱하기 4 하니까 96? 네, 96개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하고 같은 원리가 적용돼 라고 하면서 세타가 어느 사분면에 있든 결국 결과는 같을 거야 라고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세타를 표현할 때 반드시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을 세타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의적으로 생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도 아닌데 뭐는 필요해 뭐는 필요 없어라고 자꾸 마음대로 결정 짓더라고.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바보라서 이거 그리고 간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린 거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요거 얘기할 때 이 점도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 무슨 좌표랑 관련 있어 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 그려지고 자꾸 요런 그림들만 그린다? 이거 혼자 겁먹던 거예요.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거나. 알겠죠? 이렇게 건방지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생략하지 않고 다 그리면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얼추 되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당연하겠지만 내일 테스트를 볼 때도 그림을 제일 먼저 볼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거나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을 바탕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외웠었다라는 것을 내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바로 채점하다 그냥 그 내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판단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그림 그리는 법을 그래서 먼저 익히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 그림을 그리는가? 당연히 여기 세타 표시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되니까 우린 2파이 세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파이 세타니까 여기에 세타만큼 뒤로 빠꾸한 곳에 점이 찍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코사인 2파이 세타. 자, 코사인 2파이 세타는 뭐예요? 네, 얘는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는 서로 같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2파이 세타라는 건 이 점의 x좌표를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2파이 세타라는 것은 당연히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y좌표는 그 기존의 세타만큼 돌아서 생긴 그 교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그 y좌표랑 관련이 있는데 그 y좌표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지, 그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 이 y좌표랑 이 y좌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뭐 x축 대칭 이런 뭐 복잡하게 그럼 여기다가 x축 대칭 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부호 봤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럼 탄젠트는 어떨까요? 자, 얘랑 얘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서로 간의 기울기를. 그럼 어때? 기울기가 같아요? 부호만 반대인 관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보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면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각각 기준이 되는 이 점의 좌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x좌표랑 관련이 있죠. 다들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는 사람만 대답하는 것 같아. 자, 얘는 그래서 기존의 x좌표랑 관련이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일단은 네,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아이의 부호랑 이 아이의 부호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어때요? 네,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 무슨 좌표랑 이 점의 y좌표랑 서로 관련이 있어요? y좌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선 일단 사인 세타를 먼저 쓰고 갑니다. 자, 부호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따로 쓸 게 없죠. 자, 탄젠트도 한번 봅시다.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이대로 봤을 때 좀 잘 안 보인다면 연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탄젠트 판단하실 때는 어때요 서로? 네, 부호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내가 직접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얘네 두 개, 가장 쉬운 것들 두 개를 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자. 자, 일단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는 기준이 되는 거 세타를 먼저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분의 파이만큼 가고 거기에서 이 세타만큼 더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점이 콩 하고 찍히겠죠. 얘네 둘은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얘의 x좌표, y좌표에 관심이 있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값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때요? 이 점의 x좌표가 결국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아닙니까?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지금 이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하세요. 무슨 좌표? y좌표.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일단 사인 세타라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런데 그때 그 x좌표의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어때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이 점의 y좌표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y좌표. 그럼 이 기준이 되는 그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x좌표.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쓰는 거예요. 부호는 어때요? 플러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씁니다. 자, 탄젠트 어떨까요? 자, 서로 이게 수직이네요.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역수의 부호 반대.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볼게요. 자,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으로 이렇게 돈 거지, 그치?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긴 거, 짧은 거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자, 둘 중에 누가 더 길어? 응, 그래. 요러면 충분해.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너네들이 여기에서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야. 자, 봅시다. 이 점에서의 x좌표는 이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좀 바꾸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다시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무슨 좌표랑?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사인 세타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x좌표는 했고 y좌표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 다 어차피 양수니까 지금 뭐 따로 체크 안 합니다. 자, 탄젠트는 어때요 이거? 자, 얘네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선생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게? 봐봐. 너네 본능적으로 알잖아.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왜 그럴까요? x좌표랑 y좌표랑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역수겠지.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이 밑에 있는 거 2분의 3파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같은 행동하면 돼. 자, 이거 전부 다 바꿉시다. 풀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또 싹 다 지우고 다시. 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쫙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 i의 교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랑 같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자, x좌표는 얘랑 뭐랑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어요? y좌표 따라서 사인 세타. 자, 이 i의 y좌표는 그럼 이제 얘가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x좌표 코사인 세타. 자, 일단 얘네들 먼저 썼어요. x좌표 y좌표 뭐랑 관련이 있는지. 자, 그다음 부호 판단해 봅시다. 자, 코사인 사인 부호가 어때요?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4사분면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우리가 길이에 대한 정보만 캐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4사분면이니까 뿔마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호 따로, 길이 따로 이렇게 분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탄젠트는 어때요? 탄젠트? 이게 지금 서로 무슨 관계인지 보세요. 이제. 수직 관계잖아요. 수직.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지막이야. 마이너스 자, 요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자, 요것의 x좌표는 뭐예요? 뭐랑 관련이 있어요? y좌표 따라서 사인 세타. 자, 그다음 y좌표는요? x좌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해 볼까요? 둘 다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 탄젠트는 어때요? 잘 모르겠으면 2요. 요거랑 물어보는 거죠. 아까 걔 아니야? 역수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8개에 대한 각각의 필요한 것들 24개를 분명히 어디선가 마주할 거야.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더하기 뭐 2 사인 세타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데 얘가 뭔지 모르면 이건 뭐 어떻게 풀어요? 이걸? 풀 수가 없지. 애당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변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24개를 다 외우는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24개를 어떻게 다 외워? 그게 당장은 외워지겠지. 저 영어 단어 막 하루에 100개씩 외우는데 당장은 외워지겠지. 당장 외우는 누가 못해.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외워서 대응하는 건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진짜 다음 수업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